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사연 보면 참 나쁜 시댁들 많던데 저도 이야기를 좀 보탤까 해요. 왜 이렇게 나쁜 시댁들이 많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면 며느리들이 당하는 일도 없었겠죠? 게다가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나쁜 짓 한 것 외에도 정말 염치도 없고 억지만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야 정신 차린 여자 이야기인데 함께 들으시며 함께 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에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좀 필요했었는데 돈 융통할 것도 다 맡겨버렸었고 결국 남편은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면목 없다고 말을 하면서 상황 좀 풀리면 갚아드릴 테니 제발 부탁 좀 해보라고요. 제 엄마는 돈놀이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말 그대로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채라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엄마에게 돈을 빌리는 분들은 짧게는 이틀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돈을 빌려가는데 남편 말을 들어보면 한 달 만에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엄마 이야기를 하니 좀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와 시부모님 사이가 별로 좋질 않았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결혼을 한 경우라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 절대로 엄마 입장에서 빌려줄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 선에서 엄마는 거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합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부부를 협박 비스무리하게 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집어서 엄마에게 돈을 빌려와라 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시아버지 회사 돈 막지 못하면 저희 집 정리하고 그 돈으로 시아버지 급한 돈 해결하고 저희 보고 들어와 살라는 거였었죠. 당시 살고 있는 집은 시부모님, 저희 엄마 반반 이렇게 부담을 한 집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은 우리 엄마한테서 나온 돈이었는데 말이죠. 당연히 억지스러운 말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인인데 왜 우리 집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냐 했을 때 반은 우리가 부담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다. 만일 억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집 반으로 딱 쪼개서 주면 될 것 아니냐. 우리 돈 반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정도도 욕을 못하느냐 하시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 막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괴롭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엄마 말을 듣는 게 맞았다.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하지만 엄만 처음부터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보다 엄마가 다 부담을 할 테니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만 하기를 바랐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양가 부모님의 의견 다툼 생긴 거였었고 기싸움까지 하면서 결국엔 반반씩 한 거였는데 당시에 시어머니 하셨단 말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면서 완전 모순투성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왜 여자 쪽에서 다 합니까? 돈놀이 하시는 거 티내시나? 현금 많으신 건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거 돈 없는 사람들한테서 비싼 이자 뜯어내서 생긴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산 집에 우리 아들을 살게 한다고요? 사부인,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 분명 피눈물 나는 법이에요. 어디 그런 돈을 다 사용해서 자식들 집을 사주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반 보탤 테니 그런 소리 마세요. 어디 칠수 없게. 걱정 마 아들. 그리고 너 저거에서 다 해주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라는 말 듣게 되는 법이다. 반반씩 투자를 해야지만 한쪽에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왜 남이 귀한 아들 눈치를 보며 살게끔 하려고 하세요? 참 웃기십니다 사부인. 아무리 사업체가 좀 다른 사채라고 해도 어차피 사채는 사채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시어머니가 지금 저희 집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참 이 부분도 웃기긴 한데 자신들 궁지에 몰리니까 그거 팔아버리고 시아버지 빚 갚아버리자고 하는 것도 웃기고 게다가 그리 한 다음에 합간하자는 건 어이없고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반 뚝 떼서 달라는 말도 정말 억지잖아요. 아 이런 분들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구나 싶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그냥 저만 쳐다보고 있고 결국 엄마한테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시아버지 돈을 해결하고 합간하자고 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콧방귀를 끼면서 돈을 내놓더라고요. 아파트의 반값을 말이죠.
이거 먹고 떨어지라 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 명의는 바로 제 이름으로 돌리라고 했었고요. 남편이 그 돈 시어머니에게 전달을 했고 무슨 말을 하면서 줬는진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전해준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해라 교육시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 돈이 온 거다. 그러니 앞으로 아파트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큰 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후 시댁에서도 돈 건네받고 아무 말 없길래 그렇게 처리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돈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합가라는 것을 협박으로 치고 나오면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았나 봐요. 또다시 시아버지 회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상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면 관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본인이 회생을 거치던지 파산을 한다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작은 회사에 무슨 문제가 그리 많아서 계속 돈이 필요한지를요. 보니까 막 얽혀 있긴 했었는데 시어머니 그곳에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직원 이름으로 올려두어서 월급을 받고 있었고 시동생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성향을 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주중에 시댁 가끔 갈 일 있으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직 자고 있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었거든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월급만 챙겨가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뭐 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은 없어서 자세히 모르지만 좀 수상한 면들이 많긴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 하는 일 가지고 말 많더니만 자기들은? 물론 엄마 일이 떳떳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적어도 남의 돈을 아무 보상 없이 가져가진 않거든요. 뭐 도끼인 객끼일 수도 있는데 암튼 또다시 시아버지 회사에 문제 생겼다고 하면서 전과 똑같게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무슨 합가하자라는 말이 취미도 아니고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말이 입에 달라붙은 것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걸까요? 배운 것 없고 돈만 있는 집구석이라고 그 돈도 떳떳하게 벌어오는 집도 아니고 남의 피눈물 짜내서 버는 집구석이라고 했으면서 그 돈을 융통해달라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는 내 건데 남편 거 아닌데 반 딱 쪼개서 달라 해서 줬는데 무슨 염치로 저러는 건가 했더니 남편이 그냥 친정에서 돈을 구해온 거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이것도 병신이더라고요. 이런 병신이랑 살고 있는 저는 더 병신이고요. 아, 좀 상스러워졌는데 시어머니 또다시 남편을 시켜 저를 협박해 왔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하니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돈 주면서 그런 말 할 시간이 없었나 봐요. 아, 참 정말 짜증이 나네요. 남편한테 더 이상 너하고는 할 말 없으니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몇 개 안 되는 네 물건 챙겨갈 수 있는 건 챙겨가고 만일 못 챙겨가는 건 택배로 붙여줄 테니 당장 꺼지라고요. 알지 않냐고. 이거 내 집인 거. 시간 없어서 할 말도 못하는 너란 인간하고는 이제 정 다 떨어졌으니까 당장 제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당당히 전화 걸었습니다. 아들 돌려보냈으니 잘 받으시라고요. 무슨 소리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강제합갈 한다느니 그리고 왜 우리 아들을 내쫓냐고 우리 아들 집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하길래 그간 이야기 쭉 했습니다. 지난번 받았던 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집 딱 반으로 쪼갠 돈 드린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거 내 명의로 싹 돌렸다. 그럼 내 집이지 누구 집이냐? 그리고 참 한심하다 했습니다. 지금 사람 삥 뜨는 것도 아니고 뭐 합가 들먹이며 이런 사기를 치냐고 그리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무 말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왜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지. 그리고 그 돈은 사부인이 우리 힘드니까 주신 거라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니? 서로 돕고 하는 거지. 야박하다 야박해. 네 시아버지 좋아지면 한 방에다 갚으려고 했어. 그런데 뭐? 명의를 네 앞으로 돌려? 우리에겐 아무 말 안 하고? 어떻게 그런 건방진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 얘기했고 그 사람도 그리 알고서 그 돈 가져다 준 건데 우리 엄마가 무슨 봉인 줄 알아요?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피눈물 흘린 돈이네 어쩌니 하면서 그럼 그 돈 가져가는 당신들은 뭐야? 뭐 남의 피고름 짜내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계속 힘들 회사면 그냥 접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능력 없고 출근도 하지 않는 아들, 그리고 이름만 올려놓은 당신. 월급 루팡짓 하는 거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불쌍하네요. 죽도록 고생은 하는데 편하게 돈 받아가는 사람이 둘이나 있으니까. 이래서 가족 같은 회사를 다들 싫어하나 보네요. 말 그대로 가족 같은 곳이니까. 아들 돌려보냈으니 잘 받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짐들은 택배를 보낼 테니 그것도 잘 받으시고요. 배달 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가차없이 폐기 처분해 버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아셨죠? 이혼했고 아파트는 내놓았어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서 좀 짜증이 나긴 한데 그냥 엄마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집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합가를 빌미로 합가를 들이밀면서 합가를 협박으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저 사람들 어때요? 정말 여기 사연들하고 만만치 않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대단한 사람들하고 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한때는 누나를 뽑아버리고 싶었네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껄떡대긴 했어요. 그 집 명의를 내 마음대로 바꿨다는 둥 불가능한 소리 짓거리길래 그럼 엄마한테 받은 돈 당장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열 빨아먹는 사채업자니까 이자 장난 아닌 거 알지 않냐고. 감당할 수 있냐 하니 그만 말하대요. 참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뭐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암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합가 가지고 협박하면 바로 응징을 하시길 바랄게요. 저처럼 한 번이라도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